안녕하세요. ASMR 법전낭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면서도 외우시라고 시험 지문으로 등장하기 딱 좋은 행정소송법 중요 판례들 나지막히 또 천천히 읽어볼게요. 행정소송법 조문 먼저 읽고 그 조문에 관한 중요 판례 요지를 읽는 순서입니다. 공부하다가 스르르 잠드세요. 제2조 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제2호 부작이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관련 판례입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한다. 제1호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2호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제3호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4호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사무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종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3조 관련 판례입니다. 관계법령의 해석상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 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 여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호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제2호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3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4조 관련 판례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제12조 원고 적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12조 관련 판례입니다.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 승인 거부 처분 또는 채용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 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처분청의 직권 취소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 피고적격 제1항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제13조 관련 판례입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관련 판례입니다.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 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한 개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제20조 제소기간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0조 관련 판례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을 뜻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행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에 행정청이 선행처분서 문헌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처분을 함으로써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의 취소를 고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피고가 게시해둔 처분 내용을 알게 되긴 하였으나 처분서를 송달받지는 못한 사례에 관련되는 판시입니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1항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2조 관련 판례입니다.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 그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은 이를 전제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가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흠의 치유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 처분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경 처분은 흠의 치유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변경 처분 자체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도로 점용 허가의 점용 장소 및 점용 면적으로 포함한 흠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점용료 부과 처분에도 흠이 있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도로 점용 허가 중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점용 장소 및 점용 면적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한 후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점용료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당초 처분으로 부과된 점용료와 재산정된 점용료의 차액을 감액할 수도 있다. 제23조 집행정지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3조 관련 판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 내용과 정도, 원상회복, 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 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제1항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 관련 판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그중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의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다.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관련 판례입니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정판결 제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있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8조 관련 판례입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0조 취소 판결 등의 기속력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제2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0조 관련 판례입니다.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을 고려하면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행정청에 그 입안 제한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행정청이 다시 새로운 이익 형량을 하여 적극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취소 판결의 기속력 위배 여부와 계획 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획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도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제34조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 강제 제1항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 관련 판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소멸하여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36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원고 적격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관련 판례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제39조 피고적격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제39조 관련 판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 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그 의무의 종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즉 당사자 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 소송의 경우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청이 아닌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음을 규정하는 것일 뿐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들어서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밥 먹으면서도 잠자면서도 수험 공부는 하여야 하기에 반복해서 듣다 보면 외워져 있을 거예요. ASMR 법전낭독이었습니다.